안녕하세요. 피레백입니다. 오늘은 클로징 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인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클로징은 부동산 거래의 마지막 단계로 셀러의 부동산이 바이어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며 등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셀러, 바이어, 에이전트 등이 참여하여 다 같이 모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가끔은 은행에서 론 오피스가 같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사인해야 하는 서류는 클로징 디스크로즈라고 해서 이번 부동산 거래를 숫자적으로 한 번에 정리한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러와 바이어의 주고받는 숫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융자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 융자 금액, 이자율, 한 달 페이먼트 등이 나와 있으며 성공적인 클로징을 위해 바이어는 얼마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 셀러는 얼마를 받아가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셀러 바이어의 이번 거래에서 각각 부담해야 되는 클로징 비용이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요. 셀러 클로징 비용 대부분은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이고 또한 셀러는 이 집에 걸려있는 융자 잔액을 모두 페이오프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바이어의 경우는 많은 항목의 클로징 비용이 있습니다. 클로징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인하셔야 될 서류는 프라미스리 노트라고 하는데요. 이 서류는 바이어인 내가 은행에 융자를 얼마나 했고 이자율은 얼마이며 첫 페이먼트는 언제이고 매달 언제 페이먼트를 하고 융자 기간은 몇 년인지 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27,500불을 빌리는데 언제까지 7,500불 갚고 언제까지 얼마를 갚고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갚는 것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주택담보는 그 주택이 되는 것이고 건물이면 담보가 건물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인하셔야 할 중요한 서류는 모기지입니다. 담보로 제공한 집이나 건물에 대해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정해진 기일 내에 정해진 페이먼트를 일정 기간 하지 못하면 주인인 나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임의로 소유권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며 가져간 소유권을 경매 또는 임의로 처분해도 좋다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경매나 차압 등이 이 법적인 서류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시면 등기상 소유권에는 집주인의 이름이 들어가지만 그 밑에 모기지로 인해 저당권자로 은행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로써 집을 파실 때는 파는 날 기준으로 융자 잔액을 모두 페이오프 하셔야 됩니다. 이 서류는 셀러가 셀러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클로징 날을 기준으로 바이어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다는 데 동의하는 문서이고 셀러만 사인합니다. 바이어는 사인할 필요가 없죠. 이때 바이어는 자기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 서류는 바로 카운티 레코딩 오피스 즉 등기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 서류는 소유권 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계약서가 오면 가장 먼저 실제 그 부동산이 합법적으로 셀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소유권 검증을 합니다. 새로운 주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돈을 빌려준 은행은 바이어에게 소유권 보험을 들어 혹 있을 소유권 분쟁에 대한 보험을 강제적으로 들게 합니다. 소유권 보험은 한 목만 드시면 됩니다. 기타 서류들로는 첫 번째 프로레이션 어그리먼트로서 단지마다 홈오너스 어소시에이션 및 재산세에 관한 일수 계산을 한다는 서류입니다. 보통 HOAP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계연도로 하니까 클로징 날을 기준으로 일수 계산을 한다는 것이고 재산세는 제가 있는 알라바마 리 카운티는 회계연도를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클로징 날을 기준으로 일수 계산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Primary Residence Affidavit은 나의 주된 거주지로 부동산을 구매한다는 것으로 혹 투자용이나 렌터용 또는 사업체가 구매하는 것은 융자 시의 이자율이나 다운페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임파운드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그 융자해가지고 부동산 구매 시에 사인해야 하는 서류로서 보통 월페이먼트의 금액은 원금, 이자, 재산세 한 달치, 집보험 한 달치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해준 은행은 원금과 이자만 가져가고 재산세 한 달치와 집보험 한 달치는 집주인의 별도 계좌를 만들어 매달 적립을 해 나가다가 재산세 또는 보험 갱신달이 다가오면은 이미 적립된 금액으로 대신 지불해 나가는데 동의한다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집보험이나 재산세를 따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신 적립한 금액으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알아야 될 사항으로서는 첫 번째 레코딩입니다. 레코딩이라고 해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클로징이 끝나면 변호사는 즉시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등기하게 됩니다. 등기된 서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오고 그 온 서류는 다시 집주인에게 다시 보내줍니다.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사항은 Claim Homestead Exemption이라는 건데 소유권 등기가 된 서류가 집으로 오면 카운티 레베뉴 커미셔너 오피스에 가서 홈스테드 exemption 클레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중으로 이 부동산을 구매하고 신고를 하면 재산세를 50% 할인해 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투자용이나 렌트용, 사업처용으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tax deductible for interest rate paid amount. 월페이먼트 중 이자로 내신 부분은 내년에 세금 보고 시에 그 이자 금액만큼은 총 납세소득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8만 불을 받는 분은 이자 비용으로 나온 금액이 5천 불이면 7만 5천 불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매년 연말에 은행에서 작년에 내신 페이먼트 중에서 이자 내신 금액이 우편으로 옵니다. 세금 보고 시에 첨부 서류로 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클로징 시에 사인해야 되는 중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드백이었습니다.